하이솜입니다. 어제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습니다. 빼빼로 많이 주고받으셨습니까? 알려지기로 이 빼빼로데이는 부산의 한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날씬해지자는 의미로 서로 빼빼로를 주고받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롯데가 이를 상업화시켜서 일종의 비공식 기념일이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빼빼로데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제과 기업들도 이를 모방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사람들은 유사한 기념일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데라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인 이 상업적 기념일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과자를 주고받는 날이 아닌 한국 문화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체감시켜주는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기념일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넘어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기념하는 세계적인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전문 매체 레비스타 메르카토는 한국의 기념일인 빼빼로데이가 아르헨티나의 소비 성장을 이끈다면서 아르헨티나의 빼빼로 연간 매출의 50%가 11월에 판매되고 있고 이제 빼빼로데이의 인기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이 현상이 아르헨티나의 젊은 세대에 확산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정의 내렸습니다. 2003년 아르헨티나에 처음 수입된 빼빼로는 이후 그 소비량이 2400% 이상 증가했고 빼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이 기사는 이제 아시아 식품점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에서도 빼빼로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면서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빼빼로를 서로 선물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자를 교환하는 의미를 넘어 한국 문화와 아르헨티나 문화를 연결시키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김치의 날, 한복의 날 같은 공식 기념일을 제정하는 나라들도 많은 가운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기념일을 넘어 빼빼로데이 같은 사소한 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과자를 선물하는 기념일이 세계적 유행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유럽의 매체가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문화 전문 매체 타르카토는 한국의 K-팝 아이돌들의 세계적 성공이 주목받지만 지금 한국 문화는 그런 수준의 유행이 아니라면서 길거리 음식에서 드라마, 스킨케어와 문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일상적 요소들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금 사람들을 진정으로 매혹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문화 전체, 즉 한국적 세계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는 수천 년의 전통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보여준다는 기사는 이제 미니멀한 미학과 팝의 생동감이 공존하는 한국 문화를 일시적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문화는 그들의 식습관은 물론 피부관리 습관, 독서 습관, 인간관계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의 문화는 유럽의 청년들의 일상과 얽혀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는 다름 아닌 한국 음식인 경우가 많다는 기사는 K푸드의 매력은 맛과 건강도 있지만 공동체 정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K뷰티를 통해서는 단순한 유행의 추종이 아닌 신체와 마음을 바라보는 철학적 태도를 배우게 되며 K패션을 통해서는 현대적 절제미의 미니멀리즘과 실험적 패션을 통한 한국의 정체성을 체득하게 되고 K문학을 통해서는 일상을 관통하는 감정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K드라마를 통해서는 재미를 넘어선 문화적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K드라마들이 한국적 가치관인 가족과 전통에 대한 존중 및 협력과 공동체, 우정과 사회적 정의를 녹여낸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접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언어를 갈망하게 되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울러 한국의 철학은 전통과 현대의 균형에 있다는 기사는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전통과 그 가치를 지켜냈기에 이런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야말로 한국적 정체성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문화적 매력과 가치를 이해하게 된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한국인들의 일상까지 주목하게 되는데 한국에는 사소해 보여도 철학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다면서 커피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며 사회적 거점 역할을 하는 한국의 카페 문화, 공유와 대화가 삶의 기본 형식이 되는 한국 식당,
깨끗함과 질서로 일관되는 집과 거리 등 이런 한국의 일상들은 내면의 안정과 조화를 상징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 한국이 추구하는 공동체적 삶의 미학을 완성한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첨단 기술 제품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지만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능만이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동시에 고려한 디자인적 철학이 담긴 제품들을 만들어내기에 한국 제품은 언제나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한국 문화의 일상적 침투는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의 축제와 여가에까지도 큰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틈새 문화였던 한국 문화는 이제 서구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는 기사는 지금 유럽의 젊은 세대들은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 요리를 배우며 한국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고자 한국의 역사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근거로 유럽의 대학들에는 한국 학과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한식 레스토랑 및 한국 문화 축제가 유럽 전역에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결과는 단순한 한류 붐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오랜 기간 구축해온 문화 경제 전략의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구축한 이 문화 경제 모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소프트 파워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물론 삶의 아름다움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는 교훈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 이런 문화의 힘을 가진 한국에서 11월 11일에 빼빼로를 주고받는 행위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겐 너무나 멋져 보여서 따라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이죠. 비단 빼빼로데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인들의 실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 요즘 한국인들이 뭔가를 즐겨 먹는다는 소문이 돌면 그것이 곧바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혹시 레티놀 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형태로 주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는 피부 재생 촉진, 주름 완화, 탄력 증진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지금 한국인들이 레티놀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즉시 전 세계가 이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주목한 곳들은 미국의 유력 매체 포브스와 세계적 뷰티 매거진 마리클레르였는데요. 지금 SNS를 타고 코리안 레티놀 티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포브스는 여기에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감잎, 녹차, 쑥, 인삼, 대추, 구기자, 국화, 장미꽃잎, 생강뿌리 등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풍부한 식물성 재료들이 혼합되어 있다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의 재료들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피부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레티놀의 효능과 일부 유사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점은 한국인들이 피부 미용을 위해 이 차를 마신다는 이유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라는 기사는 이는 한국 문화 및 한국 미용의 트렌드가 글로벌 소비 문화 속에 스며든 또 다른 사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몸에 좋은 우리의 다양한 전통차 재료들을 이것저것 섞어 마셔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것의 피부 개선 효과가 딱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는 점인데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국인들이 마신다고 하면 뭔가 좋은 게 분명하다라고 여기면서 전 세계인들은 무작정 따라 마셔본다는 것이며 심지어 그렇게 안 하면 유행에 뒤처졌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한국 문화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힘에 소프트 파워가 아닌 또 다른 용어를 붙여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문화가 소프트 파워의 수준을 넘어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인구 및 개발센터 연구원이자 파리 대학의 부교수인 빈센초 치칠리와 프랑스 문화부 소속 연구원인 실비에 옥토버가 바로 한국 문화를 묘사하는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소비문화 체계 안에 어떻게 자리 잡는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공동으로 발간한 이 연구원들은
대한민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논문에서 한류는 특정 유형의 소프트 파워라고도 분석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문화 교류와 문화 혼종화를 촉진하고 한국적 문화 패키지라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기에 이것은 소프트 파워를 넘어선 개념인 스위트 파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트 파워라는 개념은 미적 자본주의의 부상과 다극화된 세계의 등장으로 가능해진 것으로서 이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으며 소프트 파워보다 훨씬 더 수용하기가 쉽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스위트 파워는 공표된 패권적 야망이 전혀 없는 국가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미적 가치가 매우 높아야 함은 물론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국주의적 유산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문화는 스위트 파워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되는 것인데요. 즉 패권적 야망과 제국주의적 강압이 넘쳐나는 미국 문화나 중국 문화와는 달리 그야말로 스윗하게 전파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 한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국제정세는 이 스위트 파워가 진정한 빛을 발할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아닌 또 다른 리더를 바라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우리는 스위트 파워를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이미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산업이자 국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중문화 콘텐츠가 아니라도 국민들의 사소한 일상만으로도 글로벌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국가로 올라선 것인데요. 강압적 힘을 휘두르지 않고도 이를 이룩해낸 전 세계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우리는 이런 우리의 문화의 힘을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